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 전문가 닥터 K와 함께 제작해본 컨텐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혹시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드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정말 많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물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지금부터 20년간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물 중독의 위험성.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오신 김모 씨, 67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매일 물 3리터를 마시고 계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도 자주 아프더라고요.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바로 물 중독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급격히 늘고 있어요. 물 중독이란 무엇인가? 그럼 물 중독이 정확히 뭘까요? 의학적으로는 수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워터 인톡시케이션이에요.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아져서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를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해요. 정상 나트륨 수치는 혈액 1리터당 135에서 145mm입니다. 130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해요. 심한 경우 뇌부종까지 올 수 있거든요. 뇌가 붓게 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질병이에요. 시니어에게 더 위험한 이유. 그런데 왜 시니어분들에게 더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약해져요. 젊을 때처럼 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합니다. 6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20대의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몸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육량 감소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죠. 근육에는 물이 많이 저장되는데 근육이 적으면 물을 저장할 공간도 적어요. 그래서 과다한 물이 혈관으로 들어가 나트륨을 희석시키게 됩니다. 호르몬 변화의 영향.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져요. 이 호르몬은 물의 배출을 조절하는데 나이가 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몸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약물 복용이에요. 시니어분들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약들이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줘서 물 배출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물 중독의 초기 증상들. 그럼 물 중독의 증상은 뭘까요? 초기에는 정말 미묘해서 눈치채기 어려워요. 첫 번째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힘이 없어요.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죠.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에요. 위산이 희석되어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두통입니다. 뇌압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는 구역질과 구토예요.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토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후기 증상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경련이 시작됩니다. 특히 다리나 팔에 쥐가 자주 나죠. 그리고 정신이 흐려져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발작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뇌부종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응급실에 가야 해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적정 수분 섭취량 계산법. 그럼 시니어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30ml가 적당합니다. 60kg이면 1800ml, 70kg이면 2100ml예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더 적게,
운동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거예요. 소변으로 확인하는 수분 상태.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면 정상이에요. 너무 진하면 탈수, 너무 맑으면 과수분 상태입니다. 아침 첫 소변은 진해도 괜찮아요. 밤사이 수분이 농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루 종일 지나면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물처럼 맑으면 너무 많이 드시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수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올바른 물 마시기 타이밍. 언제 물을 마셔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상 직후입니다. 잠자는 동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정도 마시세요.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운동 전후입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야 하죠. 네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 너무 늦게 마시면 야간뇨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어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것들. 물만 마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음료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류입니다. 녹차, 홍차, 우롱차 모두 좋아요. 단 카페인이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두 번째는 한방차예요. 결명자차, 보리차, 옥수수차. 이런 것들은 카페인도 없고 몸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국물류예요. 육수나 맑은 국도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죠. 피해야 할 음료들. 반대로 피해야 할 음료도 있어요. 첫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켜요. 두 번째는 카페인이 많은 음료예요. 커피, 에너지 드링크, 콜라 등 하루 2잔 이상은 피하세요. 세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료입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칼로리만 높이고 수분 공급 효과는 적어요. 네 번째는 이온 음료예요. 운동을 안 하는데 계속 마시면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계절별 수분 섭취 요령. 계절에 따라서도 조절해야 해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평소보다 500ml 정도 더 마시세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해서 모르는 사이에 수분이 빠져나가요. 실내 습도를 50% 이상 유지하고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니까 몸의 변화에 맞춰 조절하세요. 질병별 주의사항.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심장병 환자는 수분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세요. 신장병 환자는 더욱 엄격해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물 배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정확히 체크하세요. 당뇨병 환자는 혈당에 따라 달라져요. 혈당이 높으면 갈증이 심해지지만 무턱대고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점.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이뇨제를 복용하면 몸에서 물과 나트륨이 빠져나가요. 이때 갑자기 많은 물을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ACE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항우울제나 간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수분 섭취 체크리스트. 매일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첫째,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둘째, 하루 소변 횟수를 세어보세요. 정상적으로는 하루 6회에서 8회예요. 너무 자주 가면 과수분, 너무 안 가면 탈수 상태입니다. 셋째, 체중 변화를 확인하세요. 하루 사이에 1kg 이상 늘면 수분이 과다할 수 있어요. 넷째, 피부 탄력을 확인해 보세요. 손등 피부를 꼬집어서 놓았을 때 2초 이내에 원래대로 돌아오면 정상이에요. 응급상황 대처법. 만약 물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벼운 증상이면 물 섭취를 중단하고 짠 음식을 조금 드세요. 국물이나 소금물을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구토나 의식 저하가 있으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해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급실에서는 나트륨을 천천히 보충해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습관.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올바른 수분 섭취 습관이 중요해요. 첫째,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이 시간마다 한 컵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시세요. 갈증은 이미 탈수가 시작된 신호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니까 미리 드세요. 셋째, 식사 때도 수분을 고려하세요. 국물 음식을 드시면 그만큼 물을 적게 마셔도 돼요. 가족들이 알아야 할 점. 가족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탈수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반대로 건강에 좋다는 말에 너무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해요. 만약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많은 물을 드신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당뇨나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일상 속 실천 방법.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물병에 하루 섭취량만큼 담아두세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표시를 해놓으면 얼마나 마셨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분 섭취를 기록하고 알람을 설정해두면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어요. 식단 일기에 음료 섭취량도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마시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운동과 수분 섭취. 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전에는 2시간 전부터 조금씩 마시세요. 운동 직전에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서 운동하기 어려워요. 운동 중에는 15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빠진 수분을 보충해야 해요. 체중 감소의 150%만큼 마시면 됩니다. 1kg 빠졌다면 1500ml를 보충하세요. 수면과 수분의 관계. 잠자리에 들기 전 물 섭취도 중요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야간뇨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하지만 아예 안 마시면 아침에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마시고 양치할 때 입만 헹구는 정도면 충분해요. 만약 밤에 목이 마르면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물고 계세요. 수분 부족과 과다의 균형.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양을 찾는 게 중요해요.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갈증, 소변 색깔, 피로감. 이런 것들이 모두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믿으세요.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20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모든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획일화된 기준은 위험합니다. 하루 2리터라는 말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 체중, 건강 상태, 복용 약물. 이 모든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무리와 당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째, 물도 과하면 독입니다. 둘째, 시니어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셋째,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넷째,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하세요. 다섯째, 규칙적으로 조금씩 마시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올바른 수분 섭취 습관을 만드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황금인생TV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